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년도 지방직 기출문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구조 파트죠. 건축직. 첫 번째 문제. 저 일반 조적식 구조의 설계법이다. 이거 제가 표로 딱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교과서에. 소정 요소가 없잖아요.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 방법 중에 이것을 택일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 무형 많이 풀어봤던 거고요. 자, 두 번째. 그 건축물의 작용 하중에 대한 소멸을 옳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활하중이라든가 뭐 적설하중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외부 온도변은 건축물 사용에 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가 보통 이 클리프나 온도 변화, 클리프, 온도 변화 등 이것 등에 대해서도 설계 하중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그 온도 하중도 있거든요. 답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그 기준에도 다 있는 거죠. 기준에도. 그리고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는 건축 기초계획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은 옳지 않은 건 나왔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보니까 네 번째가 답이네. 왜냐면 우리 이거 많이 풀어봤다는 거예요. 액상화. 영어로 뭐라고 하죠? 퀵샌드를 하잖아요. 퀵샌드. 그래서 이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은 퀵샌드라고 해서 자, 이렇게 모래집안에 물이 있어요. 물. 건축물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흙이 견디는 전응력은 이 강급수압 더하기 유효한 응력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평상시는 이 유효응력이 커요. 유효응력이 커요. 전응력은 변하지가 않죠. 이런 유효응력도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 풀었을 건데 이렇게 지진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지진 같은 게 발생하면 흔들림이 생겨요. 흔들림이 생기니까 모래 입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유효응력은 줄어들고 강극수압이 커져서 전단정을 잃고 상실하는 현상이다. 그렇죠. 이 문제 많이 풀어봤던 얘기잖아요. 답은 4번이죠.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예상했던 문제. 4번 문제. 우리가 이제 강제의 접합부 형태. 완전 강접합, 부분 강접합, 단순 접합이 있다. 근데 부강접합이 없어요. 답은 3번이죠. 3번. 근데 이 강제를 접합할 때 이 보와 기둥의 접합 같은 거를 완전하게 이제 강접합, 이런 쪽이죠. 강접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부분 강접합. 그 다음에 단순 접합하면 이제 우리가 힌지처럼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단순 접합이 있죠. 단순 접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때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보통 전단 접합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단순 접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강 접합은 없어요. 3번이고요. 자, 5번 문제. 이 콩투 구조 설계, 벽체 설계에서 실용 설계법이다라고 나와서 쭉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모의고사라든가 이 문제 풀이 하면서 이제 외웠던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특히 모의고사는 가로놓기 많이 했었죠. 거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지하실 외면 기초 벽체 두께는 얼마다? 우리가 200mm 이상이잖아요. 200mm 이상. 사실 이거 외우는 문제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지문으로 제가 문제풀이 해드리는데 이런 지문 많이 봤던 걸 거예요.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 쉬운 지문에서 답이 나온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이 벽체의 두께는 보통 기본적으로 내력이나 비내력비나 100mm 이상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하실 벽체, 그렇죠? 기초의 벽체는 200mm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자, 많이 봤던 거고요. 자, 6번 문제죠. 이 6번 문제는 이제 표준 갈고리가 나와요. 이 표준 갈고리는 제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죽으니까. 그 다음에 뭐 스터럽이라든가, 뭐 띠철근 이런 게 나오죠. 등. 그 죽은 갈고리는 표준 갈고리는 이렇게 90도와 이 180도가 있고요. 이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 90도와 이렇게 135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삐쳐나오는 길이 이 죽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2D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D16 이하일 때는 보통 6D라고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D16 이하가 6D지 D16을 초과하고 하면 이때는 무엇이 돼요? 얘를 초과하면 12D가 되거든요. 원칙과 똑같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 문제 좀 풀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D19 철근을 사용한 스터럽일 때는 6배 이상이 아니라 12배 이상이에요. 12배 이상. 왜? 16, D16 이하일 때만 6대라는 거. 아, 그렇죠. 이거 딱 여러분 체크했던 문제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풀기는 어렵지만 요런 요령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표로 만들어 드리면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인데, 이 7번 문제는요, 사실 이게 KCS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요번 그 지방직 문제는 서울시와는 달리, 건설기준 통합코드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 구조 파트에 제가 일부 이제, KCS 관련되는 걸 정리해주기도 했는데, 이건 제가 정리 못 해줬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도 이제 요번에 건설기준 통합코드를 많이 이제 반영하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사실 이런 거 사실은 뭐 제가 정리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음에 봉황을 해서, 좀 가급적이면 놓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교재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교재 연구도 하지만 또 제가 모의고사나 또는 또, 청와특강을 할 때는 교재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2번에 벽돌공사 쭉 해가지고요. 최대치순 충전한 벽돌 공동부의 직경의 뭐 4분의 1 이하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KCS에 있는 규정 중에 하나예요. 규정 중에. 자, 이러고. 자, 이거는 이제 KCS 규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 구조 기준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KCS의 어떤 이 반영된 이런 기준을 이렇게 출제했다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구조 기준, 구조의 기준, 교재에 관련되는 벽돌 부분을 보면 유사한 지문이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이 다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이 역학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역학은 뭐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전공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역학 문제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이제 건축직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유사 전공이라든가 비전공 학생들 입장에서는 역학 문제가 좀 어렵죠. 역학이라는 건 우리 암기가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모든 답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치수에 1만 더하기 빼기만 돼도 답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학은 개념적으로 접근하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럼 현재 이런 문제 유형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등부파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응? 등부파중. 등부파중이 작용하는데 등부파중의 크기가 뭐 15kN/m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kN 이제 집중화중이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점의 거리가 6m로 나와 있죠. 응? 6m가 나와 있고, 이 떨어진 거리가 각각 4m씩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A, B, C가 있죠. A, 그 다음에 B 위치를 표시하고서 B, 뭐 C가 있고요. 이때 여기 딱 이렇게 롤로 다녀요. 롤로 다니라는 것은, 수평 하중이 없다는 얘기죠. 수평 하중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현재 이 반력은, 이 힘과 반력은, 우리가 외력과 반력이 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의 30kN의 하중이 작용한다 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수평력에 반력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아래의 반력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재 시그마 MC 지점의 모멘트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될 때 이때 우리가 보통 등무파 하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형의 절반 도심점을 우리가 집중하중처럼 생각해서 15 곱하기 6의 집중하중이 작용한다 가정하고요. 이 도심점에 이렇게 거리는 중심점이니까 3m의 거리가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RA, 뭐 우리 시계 방향을 간주해서 곱하기 3. 자, 얘가 보시면 이렇게 반시계죠. 빼기 15 곱하기 6 곱하기 3 빼기 30 곱하기 4는 제로다. 그럼 RA는 산수 문제가 되네요. 65 나오겠네. 그쵸? 답은 뭐 1번이 될 거고요. 그쵸? 왜냐면 이 외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렇게 작용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제가 많이 했죠. 우리가 이제 화살표로 외력이 발생하면 이 회전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의 회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아래와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 키마카 수업들은 역학 굉장히 쉽게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비전공 학생들은 역학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키마카 역학 수업들은 굉장히 그 재밌고 그다음에 쉽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조금 역학 수업은 키마카 수업일 때 혹시나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고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 비전공 학생이라고 우리 우리 관리자분이 분께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그 여유 있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요. 그런 얘기 하셔야지 여러분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전공 학생들은 사실 뭐 한 번만 들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비전공 학생들은 충분히 반복 횟수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힘든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초가 부족하거나 하는 학생들을 꼭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충분히 합격, 우리 키마카 회원님으로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역학이 좀 어려우시면 항상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뭐 카톡으로도 저한테 연락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꺼이 아주 기꺼이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학생 이번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이 카톡한테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답장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특히나 이제 역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제가 조금 더 전화 통화하자고 쉽게 설명해드리는 노력하니까 그런 거 많이 이용하세요. 여러분에도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그래서 우리가 9번 문제, 이제 8문제죠. 8번 문제의 답은 뭐 1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9번 문제인데, 구조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막구조 재료. 이거 사실 제가 교재에 반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막구조도요, 사실은 뭐 막구조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막구조에 대한 제가 감리 감독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또 그 공공본부니까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 공공본부를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기술 감독하면서 막구조 공부를 했지만 사실 그 막구조의 기준이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넘어왔던 기준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부 기준 같은 경우는 그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거 막구조를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빠진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이 답은 3번이에요. 3번으로 이제 인장크립트한 신장률은 우리가 보통 15%예요. 늘어나는 비율은 15% 이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합성 섬유실. 이 합성 섬유실에 의한 직포의 막재는 뭐 25% 이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뭐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면모를 접근하도록 할게요. 예, 이런 거. 사실 뭐 얼마나 막고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걸 공부하고 외웠는데 굳이 이렇게 아주 지엽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경쟁이 심해서 그래. 또 우수한 인재들이 건축직 공무원에 많이 몰려 있어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30번 그다음에 10번 문제. 우리 구조물의 시간이라고 해서 이거 제가 이거 강의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면 탄성시간 이력 해석이다. 그럼 그 결과에 R분의 R을 곱해라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 근데 봤더니 중요도 계수와 반응성 계수를 곱한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중요도 계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반응성 계수를 나눠서 계산해라. R분의 I 이거였잖아요. 답이죠. 아마 요거 우리 모의고사 때 제가 했던 거 아마 OX 문제나 이런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R분의 곱하도록 하고 비탄성일 때는 I분의 R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탄성은 R분의 I, 비탄성은 I분의 R에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탄성, 비탄성을 검토하라고 했던 이 문제인데 실제 나왔네요. 그렇죠? 실제. 자, 11번 문제. 그 D철근의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과형 철근 주근이 있어요. 이 부재가 얇죠. 사실 철근이라는 게 말이죠. 인장도 강하고 압축도 강하고 철이라고 하는 소재, 재료만 보면 압축도 강하고 인장도 강해요. 근데 이 철이라는 소재를 우리가 철근이라는 개발할 때는 콘크리트 구조에 철근으로 보강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주체는 콘크리트지만 철근으로 보강을 해? 그럼 철근으로 보강을 할 때 우리가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얇은 재료로 만들었단 말이죠. 왜? 콘크리트가 단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압축이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 인장력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최소철근비 같은 규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콘크리트가 어떤 상대적으로 시공이 부실할 수 있으면 그래도 철근으로 또 이제 보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최소철근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또 철근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최대철근이라는 규정도 나와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압축부재의 힘이 우리가 압축부재가 작용한다면 이 부재가
철근이 얇기 때문에 휘어질 수 있어요. 얘를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겠죠. 잡아주고 또 이 띠철근이나 이 나선철근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중을 꽉 가할 때요. 하중을 가할 때 콘크리트 하중을 가할 때 콘크리트만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띠철근이나 나선으로 감싸게 되면 이 강도 하중을 가할 때 횡변형으로 벌어지는 거를 우리가 방지함으로써 구속함으로써 이 콘크리트 강도를 개선하거나 연속력을 개선하는 이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축방향 부재예요. 축방향 부재 하중이 작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전단력에 대한 축과 직각으로 하중을 가는 전단력에 대한 대응이 있는데 이 전단력에 대한 대응은 같은 방향의 철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단 보강의 그 역할도 결국 띠나 나선 철근이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휘입 내력 증가가 아니라 전단 내력 증가다. 무슨 내력이라고요? 전단 내력.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던 거예요. 아, 이런 구조가 있군요.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12번 문제. 이 12번 문제도 우리 유형으로 많이 풀어봤던 거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계산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봤는데, 현재 내용을 딱 보니까 뭐가 돼? 당연히, 이렇게 시공이 돼 있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필렛 용접이죠. 이 필렛 용접을 양쪽에 하라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결국 1번 답이네. 그쵸? 1번 답이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많이 했죠. 필렛 용접에 대해서 계산 문제도 풀어봤고, 유효단 면적 구하고, 유효 목적기 구하는 방법 많이 보셨잖아요. 예, 답은 1번이죠. 좀 용이한 문제가 나왔네. 그죠?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인장력만 이용하는 구조다. 이것도 많이 공부했죠. 돔이나 볼트나 아치 잡으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아치죠. 아치는 하중을 주면 축방향으로 하중을 작용하고 불리한 인장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 압축력을, 인장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력이 생길 수 있다고 했었죠. 얘를 이렇게 그리면 뭐가 돼요? 볼트가 되잖아요. 한 바퀴 돌리면 돔이 되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하중을 전달하는 이 압축력, 부담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케이블 구조는 어때요? 케이블 구조는 늘어뜨리는 구조죠. 늘어뜨리는 구조니까 뭘 부담할 수 있도록 인장력만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답은 1번이다. 이거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 유형 많이 했던 유형 중에 하나죠. 자, 14번 문제. 14번 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건축 구조의 공부가 좀 힘든 분, 문제풀이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 키마카 모의고사 문제풀이 있잖아요. 키마카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모의고사라고 해서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이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또 교육청이라든가 경력 경쟁 이런 문제풀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나 여러분들 요게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많이 해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문제 유형이 좀 어려우시면 이런 문제 요거 푸시면 아마도 기초가 좀 부족하거나 비전공 학생들은 쉽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3월, 4월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면 문제풀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 강좌도 중요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 이론 강좌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풀이 응용을 한번 하시고 또 이론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를 풀으니까 어렵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을 들으셔도 도움이 돼. 그래서 평소에 문제가 안 풀렸던 걸 이제 이론 시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원래 순서는 ABC예요. 기본 이론, 테마, 모의고사인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문제 유형을 좀 풀어보시거나 문제 풀다가 어려우실 때 그 정말 필요에 의해서 기본 이론을 들으면 정말 쏙쏙 들어오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면 절대 이론, 제가 가르치는 강의 때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시험 나올 겁니다. 이런 거를 느낌이 없어요. 근데 딱 막상 시험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래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자기가 경험했고 이걸 공부했어야 되는구나 느끼는 학생들은 기본서로 다시 들어요. 그 학생 당연히 합격을 하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혹시나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충분하게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죠. 이거 많이 외웠던 거잖아요. 4번이죠. 예. 이 전단과 배틀링 하면 0.75로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외우라고 했던 문제였고요. 강도 감소 개수로. 15번 문제.
콩투 해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 교재 일부에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연속보 같은 경우 이렇게 등분파 조형이 작용하면, 이렇게 해서, 정모멘트와 부모멘트,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 소송 힌지화 하면서 이런 모멘트의 도가 소송 힌지화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약간 얘가 이렇게, 힌지화 되면서 점차로 이렇게 이 부모멘트는 축소하고 이렇게 정모멘트가 늘어난다든가 또는 이 모멘트와 모멘트 사이가 떨어지면서 정모멘트가 작아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제 모멘트에 대한 어떤, 분배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화 될 때는, 정모멘트가 좀 커지고 부모멘트가 좀 작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약간의 수정 변경된 어떤 모멘트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실험자가 실험을 해가지고 막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 실험 데이터를 결과로 정리한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지방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 키마크 교재에 이제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부모멘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연속 휨 부재의 모멘트 재분배 시 경관 내 단면의 휨 모멘트 계산은 수정전이 아니라, 수정된 부모멘트. 아까 그랬죠. 이렇게 모멘트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수정된, 부모멘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부모멘트란 것은 우리,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부모멘트. 얘는 정모멘트랍니다. 수정된 부모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수정된 거죠. 수정 전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3번. 우리 키마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 휨 부재의 부모멘트 재분배법에 관련된 규정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16문제는 이제 압축과 힘을 받는 1축 및 2축 대칭 부재에 적용되는 휨과 압축 여기 상관관계식. 이거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 어려운 지문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 부분은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 공식을 다 쓸 필요가 있은가 싶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공식은요. 이 공식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우리가 설계 압축 강도라고 하고요. 설계 압축 강도 P를 그 다음에 이제 PR이라고 해서 이제 소요 압축 강도예요. 그래서 우리 설계 압축 강도와 소요 압축 강도의 이 값을 요렇게 0.2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2인 경우와 그 다음에 0.2보다 크고 0.2 미만이냐 해서 이 두 가지를 이 공식화해 놓은 게 있어요. 이 공식화해 놓은 거 보면 좀 복잡한 공식이 들어가는데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P분의 PR 더하기 9분의 8 그 다음에 가로 여기 그 다음에 MC라고 하는 그 값들과 그 다음에 MC와 MR이란 값과 MC와 MR이란 값을 우리가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MC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 설계 힘 강도를 얘기해요. MC. 그 다음에 MR 같은 경우는 이제 소요 힘 강도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때 이제 XY라는 것은 우리가 강축 힘, X 강축에 대한 우리가 힘을 나타내는 약자고요. Y다 그러면 약축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가로를 내가 내비둔 이유가 뭐냐면 MCX와 MRX, MCY와 MRY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요 설계 힘 강도, 소요 힘 강도에 대해서 강축과 약축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이 공식이 있거든요. 이런 공식. 그럼 현재 이 문제 조건은 뭐냐? 이런 계산식에서 3번에 보면 강축 및 약축에 대해서 동시에 힘 받을 때 약축에 대한 힘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강축과 약축에 대한 거를 동시에 검토한 이 계산식을 가지고 지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사실은.
요번 지방직 부분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산식을 우리가, 외우든지, 계산식에 한 번이라도 보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왜? 이런 계산식을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 계산식에 강축과 약축이 동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마. 당하셨을 겁니다.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약축과 강축에 대한 동시에 이제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 가시면 또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뭐 답을 체크할 때는 우리 강축과 약축에 대한 개념을 아니까 그래 강축과 약축을 검토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진문으로 나올 때 어떤 계산식에 대한 조건이다라고 해서 상관식 나올 때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답은 3번이죠. 야, 참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 17번 문제. 17번 문제. 뭐 이 공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공식이 있더라. 이게 이런 유사한 그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이 부분은 아닌데 과거에 서울시도 이렇게 유사한 문제 하나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강구조에. 아마 제가 봤을 때 같은 출제자가 문제를 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 특성이 어떤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뭐 내는 거예요.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인데 16번 딱 지나고 나면 17번 문제 딱 볼 때 마음이 쫙 풀려요. 왜? 너무너무 쉽게 우리 공부하고 예상했던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매입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기둥 같은 이런 데다가 매입을 하는 거야. 매입. 매입. 이 매입을 하는 경우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외관상 너는 뭘로 보여? 철근으로 보이네. 그랬더니 우리 국부작월 세장비 국부작월 검토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튜브 같은 거 있죠? 강간 튜브라든가 아니면 강간, 박스형 강간 여기다가 이 콘크리트를 채워주는 충전형이라고 있어요. 이 충전형은 이 외관상 뭐예요? 이게 이 밖에 튜브라든가 이 강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얘는 새 장비 검토해서 국부작월 될지를 확인해야 돼요. 국부작월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새 장비라는 건 뭘 얘기해요? 새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판폭 두께비를 얘기해요. 판폭 두께비. 이거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죠. 아마 이거 검토한 그 공식까지 외웠는데 그 공식이 안 나와서 안타깝게 그렇죠. 제가 모의고사 문제 때 외우라고 해서 막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왔죠. 쉬운 게 나왔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게 매입형을 할 필요 없으면 얘는 해야 된다. 그렇죠.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매입형 합성 문제는 국부작월. 이게 뭐예요? 국부작월 검토하는 거거든요. 이 국부작월을 검토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우리가 충전형은 해야 되거든요. 그쵸? 예,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 그쵸? 이 마음이 좀 놓였을 거예요. 17번 푸시면서. 16번 참, 이런 문제 나와서 어려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 목구조 계획이 각부구조 계획인데요. 자, 이거 1번, 2번, 3번 같은 이런 지문으로 많이 익숙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네 번째가요. 착 보시면 여러분들, 목구조 설계는 다음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에서 검토해야 된다.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종하중, 고종하중 더하기 활하중 이렇게 해가지고 고종하중, 활하중, 고종하중 더하기 활하중 더하기 가로 열고 해서 지붕 또는 적설하중, 지붕 또는 적설하중. 네 번째 고종하중, 활하중, 고종하중 더하기 활하중 더하기 가로 이렇게 열면서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 풍하중 또는 0.7 지진하중 이렇게 또는 지붕하중 또는 적설하중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유인물 나눠주면서 몇 가지 네 가지인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동시에 우리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얘가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예요? 네 가지거든, 네 가지.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이거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게 보셨던 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어, 19번 문제. 이 19번 문제는요, 목구조 맞춤과 이분조합법인데 이거 이미 예상했던 거고, 우리 기본서에 보면요, 박스로 1.5배 써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1.5배 이상이죠. 우리 인장을 받는 분들 덧템 파일 될 때 그 면적
부분은 접합 면적의 1.5배 이상 외우라고 했던 이 문제 나왔네. 그죠? 예,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쵸? 아까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 20번 문제는 이제 우리 구조 설계 기본 원칙이 나와요. 이 구조의 기본 원칙에 보면은 첫 번째, 이 구조 해석에서 강구조예요, 강구조. 이 강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강구조. 구조 해석에서 연속보의 모멘트 재분배는 이 탄성 해석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탄성 해석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속보의 강구조일 때, 우리가 탄성 해석에 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나왔어요. 2번, 3번, 4번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셨던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설계 기본 원칙에, 우리가 탄성 해석, 모멘트 재분배가 같은 출제위원회 문제를, 하나는 RC 때와 우리가 강구대 다르다는 이런 표현을 위해서 문제를 내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분이 문제 냈던 게 2개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보완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지방직 문제에 보면 계획보다는 구조가 좀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여러분이 공부의 양에 따라 계획이 어려울 수도 있고, 구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 생소한 지문들이 이제 몇 개 나오면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쵸? 아무쪼록 여러분들, 시험 잘 봐서 합격하시 바라고, 합격하시면 또 우리 키마카 회원님들, 항상 무료로, 면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늘 일요일이니까, 지금 현재 오늘 시험 본 날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우리 국가직 서울시 이제 면접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또 면접 무료로 해드리니까, 면접지도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면접지도 청실히 해서 여러분이 최종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